5초가 같을 수가 있는 거야? 박수. 18친구의 마무리 GV에 오신 구독자 18분 환영합니다. 21명 됐어. 진짜로? 와! 웰컴, 웰컴. 저희가 비록 꼴은 이렇지만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이나 GV 할 때 받았던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고자 광대가 되어보고자 조금 우스운 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멋있어요. 제일 정상인 같았을 거. 아니 근데 모자를 좀 씌워드려야. 머리가 조금 휑한 오늘의 호스트. 야야. 안녕하세요. 오늘 GV 진행을 맡은 나묵입니다. 요것은 나무기의 단독캠입니다. 하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알지 마녀. 이런 미친 사장. 네, 저희 원래 이제 진행은 현장에서는 저희 조연출인 엔진 언니가 해주었는데 오늘은 저희 나묵 씨가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전시품들을 같이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미술적인 요소다 보니까 미술품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한 가지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말을 못한 상태로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채희 씨는? 저는 네가 그걸 어려워하는 게 어려웠네요. 왜냐면 내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는 콧물을 참는 게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조금 나는 네가 이런 걸 깨보라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시발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좀 서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좀 더 기획으로서의 아, 어려웠던 점이에요. 예. 확실히. 그래요. 요- 향기로서는 진짜 콧물 참는 게 제일 어려웠고. 아니 사람을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훌쩍이지 마라. 죽었으면 말하지 마라. 죽었으면 훌쩍이지 마. 죽었으면 콧물 흘리지 마라. 콧물을 정말 펑펑 쏟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묵과 향기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첫 타임에 오신 분들이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었어요. 제가 기획으로서 시바레를 100%, 200% 즐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시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전시를 1차적으로 슥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낭독회를 들으시는 겁니다. 20분 정도 전에만 오셔도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코스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낭독극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낭독회를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한 번 더 전시를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 뭐 소품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를 기획하고 만든 게 저희 시발이었습니다. 그걸 미리 고지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인물이에요. 나무기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생각이나 사고들 같은 것이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온 캐릭터가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개망초의 뜻이 그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작품에서 나오는 개망초가 다들 지나가면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잡초예요. 망초라는 꽃이 있어요. 망초가 이제 이 계란후라이 꽃처럼 데이지를 닮은 꽃인데 개망초보다는 훨씬 키가 크고 조금 더 억센 느낌이 강한데 요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그때 이렇게 들어온 꽃이래요. 그래서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망할 망의 풀초거든요. 뭐 개망초가 저희 작품에서 향기를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거든요. 뭐 데이지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진짜 엄청 약하고 나무기가 향기를 보고 뭐 마치 이게 데이지 같은 뭔가 순수하고 하지만 또 강인한 그런 들꽃을 생각했다가 사실은 그냥 하잘것없는 자기 자신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개망초를 사용했었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기를 연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희재 씨를 향한 질문이군요. 역시 콧물이 아니면 향기를 연기하면서 사실 가장 고민이었던 건 어떻게 나무기랑 동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나무기가 표출하지 못하는 그 내면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신부터를 채워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기는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향기를 마주했으며 내리쳤을까요? 이거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나무기이자 향기이잖아요. 네네. 채희 씨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으로 마주했을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내리쳤을 것 같은가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향기로서 1차 접근을 하니까 향기가 그렇게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무기한테 이렇게 막 모진 말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 도와달라였어요. 근데 나무기는 그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황하고 놀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나무기와 향기가 둘 다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무기는 사실 향기를 그건 제 마음이고요. 그냥 어디로든 계속해서 숨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 마음으로 나무기가 계속 뒷걸음질 쳤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향기가 계속해서 몰아세우니까 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조용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리친 싫고 싫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은은하게 이미지로 깔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낭독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서 저희 나라는 안락사가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안락사, 직접적인 이제 생명 중단에 대한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방법으로서의 그런 수단밖에는 없는데 조사도 하고 그럼 이제 그 브로커랑 어떻게 만났을 것이며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시나리오가 단편이다 보니 좀 생략된 부분도 많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영화로 만들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과제인 것 같고 안락사라는 소재를 선택한 건 이제 그 혐오, 자기 스스로를 혐오할 만큼의 강한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나의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부모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행동들이 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까 좀 고민되긴 했는데 영화로 준비할 땐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낭독의 사운드에 관한 게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리딩을 진행했던 공간이 좀 울리기도 하고 또 리딩 때 사용됐던 뭐 효과음이나 뭐 도시 소음, 음악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하다가 중간에 침묵을 좀 엄청 길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침묵이 음악에서는 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더 굉장한 음악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소리가 막 나다가 조용해지면 이렇게 되는 그런 이게 공간은? 감각적인 것이 조금 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무기가 향기를 내리쳤을 때 찍었을 때 부분만은 꼭
뮤트를 해주기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 영화에서도 소리가 완전히 뮤트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음악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지문도 저희가 다 시선을 가지고 읽으려고 했었으니까 그걸 확 끊고 조금 더 인물한테 포커싱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끔찍했어야 됐어. 아, 그쵸.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포인트에서만큼은 훈현 오빠가 좀 연기적인 호흡을 가져갈 수 있게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콧물도 흘리지 못하고 죽어. 훈현 오빠 호흡이랑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만드는 그런 정적과 긴장감이 그 엔딩 씬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7번째 질문입니다. 폴라프 하면 포도 맛인데 복숭아 맛인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저희 전시를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알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또 제일 행복했고 근데 그 장면에서 향기와 나무기가 요술봉을 휘두르거든요. 향기가 휘두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폴라포 아이스크림인데 핑크 색깔이에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스크류바로 썼어요. 아시나요? 스크류바? 핑크 색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저는 판타지하면 핑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핫쇼핑 이거 씨.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거 리딩을 하고 너무 좋다, 좋은데 촬영을 할 때 스크류바 몇 개 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촬영할 거야? 그래서 야 뽕 따로 바꾸자 라고 했는데 파란색은 안 된대. 제가 요구한 건 핑크색이었으면 좋겠고 도래될 수 있고 요술봉 느낌도 났으면 좋겠고 이제 체이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죠? 그런데 체이가 이건 어때?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폴라포 근데 분홍색인 거예요. 폴라포는 보라색이지만 이제 판타지의 핑크를 더하기 위함과 저희의 촬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복숭아 맛 폴라포가 되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달은 회피를 상징하나요? 이것도 그 채팅에서 질문을 받았던 건데 사실 회피의 의미는 아니고요. 달은 조금 더 나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망초가 향기를 상징한다고 하면 달은 나무기를 조금 더 상징하고요. 이제 달인 이유는 달은 저희가 한 면밖에 보지 못하고 원래는 뒷면을 못 본다라고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양면이 다르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작가의 지식에 대한 야야야야. 반영이었다. 달은 나무기고 앞면과 뒷면이 달은 보이는 면은 나무기고 안 보이는 면이 향기고 그래서 달은 회피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나무기고요. 조금 더 순수하고 밝고 좋았던 때를 좀 더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친구의 앞으로 계획은? 요거는 유채 씨가 앞으로의 계획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회의를 오늘 또 해야 하는데 정말 많은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플리마켓도 나갔고 스틱을 썼어요. 그런 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4회 정도 반칙을 했죠. 어쨌든 거기도 갔다 왔어요. 단어를 언급은 안 해요? 쿠팡이요. 우리가 제작비를 어떻게 모았는가 이제 뭐 그런 영상들이 일단 올라올 거고요. 계획 중에 있어요. 저희도 맞아요. 이제 시작이라 가지고 다 맞아요. 말 못 드려요. 이게 영업 비밀이라는 것도 있고 조금 곤란하네요. 구지와 낭만을 쫓는 서럽다고 하실 수 있지만 철이 없어요. 사실이고요. 낭만을 잃으신 분들께 낭만의 향기를 혹은 추억과 향수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협업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니 언제든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 감사했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갈 길이 멀고요. 이제 남무기 잘 가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열심히 살고 새로울 때 또 보자. 그래, 알았다. 들어가. 내 향기.
퇴근.